은이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지만 전자공학에서는 금이 주로 사용됩니다. 공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금한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은이 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금속이라면 왜 금이 전자공학에서 사랑받는 금속일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기기에 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떤 재료가 전기를 더 잘 전달한다고 배웠지만 무엇이 재료를 좋은 도체로 만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기도체란 전류가 그 안을 쉽게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이것은 그 재료의 원자들이 전자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아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도로가 넓고 장애물이 없다면 차들, 즉 전자들은 빠르고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넓이와 장애물의 부재가 바로 우리가 낮은 정의 저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항이 낮을수록 전기가 더 잘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은이 등장합니다. 은은 원자 구조 덕분에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챔피언입니다. 은의 가전자들은 매우 자유로워서 아주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바다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보면 은이 항상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구리와 금보다도 뛰어납니다. 이론적으로 은은 전류 전달 효율이 높아 모든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은이 그렇게 좋다면 왜 전자기기에서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걸까요? 더 나아가 왜 우리 집에는 은으로 된 케이블이 없고 휴대폰에도 은 접점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은의 초기 전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구성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산화되고 변색된다는 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은 장신구를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산화, 더 정확히 말하면 은 표면에 황화은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은이 반응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공기 중 황화합물과 반응해 생긴 황화은층은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나쁜 도체입니다. 전자들에게 완벽했던 도로가 날이 갈수록 구멍과 돌로 가득 차서 통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나라의 도로처럼 말이죠. 순수한 은으로 시작할 때는 훌륭했던 전기 접점도 이 황화은층이 형성되면 금방 성능이 저하되어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황화은층을 형성하는 산화 외에도 은은 전해 부식에도 더 취약합니다. 습한 환경에서 특정 전류와 습도 조건이 맞으면 은이온이 이동하여 전자 부품 내에 원하지 않는 도전성 다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단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고 신뢰성과 소형화가 요구되는 현대 전자산업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은 초기 전도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요한 접점과 연결부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면 금은 어떤 점이 특별해서 전자산업에서 선택될까요? 금은 전도성이 다소 낮고 더 비싸지만 가장 큰 장점은 화학적 불활성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귀금속으로 이는 금이 부식과 산화에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과 달리 금은 공기 중의 산소나 대부분의 산, 그리고 황화합물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금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빛나며 전도성을 유지합니다. 전자들의 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결코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자들이 영원히 매끄럽고 완벽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식성은 전자 부품의 내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도금 커넥터는 기기의 수명 동안 전기적 연결이 안정적이고 저항이 낮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휴대폰, 컴퓨터, 게임 콘솔 등 매일 쓰는 기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전자, 의료 장비, 우주 장비와 같은 미션 크리티컬 장비에서는 연결 실패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전성과 연성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는 실로 뽑거나 매우 얇은 층으로 압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아주 작은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금은 귀금속인데 은보다 훨씬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금은 은과 구리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전자공학에서는 아주 소량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금도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커넥터나 회로 기판의 트랙에서는 마이크론 두께의 층을 말하는데 이는 밀리미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겨우 수십 밀리그램에 불과합니다. 이 부품에 사용되는 금의 비용은 무시할 수 없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금이 주는 높은 신뢰성과 성능으로 인해 정당화됩니다. 저급 재료로 절감한 비용은 고장 위험과 잦은 교체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명과 성능을 고려한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금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자공학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연결부에서 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와 램의 핀은 메인보드와의 빠르고 오류 없는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금도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USB, HDMI 마이트, 기타 고속 데이터 케이블의 내부 접점 역시 신호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이 사용됩니다. 반도체 칩에도 쓰입니다. 초미세 금선은 실리콘 칩과 패키지의 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이 기술은 와이어 본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이 산화되지 않는 성질 덕분에 우리 기기 속 수백만 개의 연결이 수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각 금속이 진짜로 빛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구리는 뛰어난 전도체이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배선, 전력 케이블, 그리고 대부분의 인쇄 회로 기판, 내부 회로에서 왕처럼 쓰입니다. 구리의 전도성은 대부분의 용도에 충분히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대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은은 그 뛰어난 전도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매우 특정한 용도에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고전류 스위치 접점이나 특정 안테나는 항상 산화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금은 신뢰성, 낮은 접촉 저항, 그리고 부식 저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때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치가 오랫동안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흥미로우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이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강좌가 궁금하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자공학에서 금속들 사이에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왜 그렇게 비싼 금속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꼭 봐야 할 흥미로운 영상 2개가 옆에 있습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려요.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